병마용의 침묵 속에서 2000년 제국의 숨결이 흠먼지처럼 일어났고 진시황릉 봉분 위로는 영원을 꿈꾸던 황제의 그림자가 노래 스며듭니다. 회민가의 향신료 내음과 사람들의 웃음은 장안의 옛 번성을 다시 깨우고 화청지의 잔잔한 물결은 천년의 사랑과 역사를 품은 채 저녁빛으로 흐릅니다. 오늘은 4박 5일의 중국 여행입니다.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3시간여 비행을 하여 서안 쉔양 공항에 도착합니다. 차례대로 실크로드 시작점과 서안 성벽을 관람하고 회족거리에서 식사를 하고 호텔로 들어와 1박을 한 후 다음날 병마용, 진시황릉과 화청지를 보고 장가게로 넘어갑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중국 서안공항에 도착했는데 벌써 2시가 넘어가 있습니다. 서안공항이 인천공항의 5분의 1 수준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규모가 큰 편입니다. 서안은 땅 크기만으로 봤을 때 서울 면적의 거의 18배 수준이라고 하며 중국 서북부의 최대 도시이며 실크로드의 출발점인 옛 장안입니다. 서안에서 출발한 낙타행렬은 오늘날을 기준으로 보면 중앙아시아, 서아시아를 거쳐서 뒤중해까지 7,000에서 8,000km 이상의 여정을 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곳에 새겨져 있는 사람들은 중국인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을 상징적으로 나타냈는데 오늘날의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이란 등에서 온 상인들로 중국 기록에는 이들을 호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제 서안 성벽으로 이동합니다. 이 성벽은 명나라 때 축조되어서 명대 성벽이라고도 하며 총 길이 14km에 달하며 특히 폭이 왕복 4차로에서 6차로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남문인 영령문으로 왔고 성벽으로 올라갑니다. 이곳은 지휘소 역할을 하는 정루라는 건물이고 반대편은 옹성 바깥쪽의 1차 방어를 담당하는 전루입니다. 이제 영령문 안쪽에 고대 유물 전시관으로 들어왔는데 명청시대의 찰갑과 어린갑의 웅장하고 화려함이 눈길을 끄네요. 한여름의 날씨로 꼼짝도 하기 싫지만 그래도 우리는 자전거를 타고 성곽을 라이딩해 봅니다. 성곽의 모서리에 있는 강로에 도착했는데 성곽 바깥쪽으로 커다란 빌딩들이 인상적입니다. 여기가 뭐 있어? 날씨가 너무 더워서 한 바퀴를 돌지 못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성곽 안쪽이 구도심이라고 합니다. 이제 성곽 계단을 따라 내려오는데 저기 멀리에 있는 제가 보이시죠? 이곳에는 시원하게 알몸통을 보이는 아저씨들이 너무 많아서 당황스럽습니다. 저기 멀리에 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종로를 보면서 호인들의 자취가 남아있는 회족거리로 들어서는데 연기를 뿜어내는 용이 인상적입니다. 우리는 철판 아이스크림을 주문했는데 화려한 손놀림은 보기에 좋은데 맛은 별로였습니다. 잠깐의 시간을 이용하여 발 마사지도 받았는데 피로가 확 풀립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서 호텔로 왔고 근처 거리를 거닐다가 취침 후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병마용으로 이동하는데 병마용을 한자어로 풀이하면 병사와 말의 모형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고대 중국에는 왕이나 귀족이 죽으면 순장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시대가 흐르면서 인간의 존엄성과 노동력의 손실에 대한 비판으로 사람 대신 용이 대신하여 묻혔다고 하고 그 정점에 이른 것이 바로 이 진시황의 병마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실제 병마용 발굴지로 가기 전에 유물 전시관으로 들어가서 먼저 여러 가지 병마용들을 예습하게 되는데 이 방법이 병마용을 이해하고 관람하는데 너무 좋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지금 보고 있는 마차를 묘사하고 있는 병마들은 모든 병마용 중에서도 압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걸작입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병사와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동물들과 광대들까지도 같이 만들어놔서 엄청난 황제의 위력을 가진 진시황의 사후세계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1974년 봄 여산자락에 위치한 서양초는 수개월째 비가 오지 않아서 이곳에 살던 마을 농부였던 양즈파는 우물을 파기 시작했고 이렇게 인류 역사에 길이 남게 될 병마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축구장 2개 정도의 규모에 서 있는 수많은 토병들의 모습이 감동입니다. 계속해서 발굴하고 있는 모습도 관찰되고 있는데 병사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모두 틀리다고 하고 처음 만들 때 여러 가지 색으로 채색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군사지휘부가 있는 사목행으로 들어왔습니다. 군사들이 서로 마주보면서 마치 회의를 하는 듯한 형태로 배치되어 있는데 실제 지휘소와 흡사한 모양입니다. 맨 앞에 있는 말 4마리는 아마 사령관이 타는 마차를 끄는 말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깨진 형태로 발굴된 병마용을 하나씩 붙여가면서 퍼즐을 완성했을 고고학자들의 노고에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냅니다. 이곳 2호갱에 들어오면 무릎 꿇은 궁수 외에 병마용이 없고 고랑 모양의 흙더미만 보이는데 이것은 현대 기술로는 유물을 완벽하게 발굴할 수 없어서 의도적으로 발굴을 중단한 것이라고 합니다. 병마용을 관람하고 한가롭게 중국 참새를 보면서 휴식을 하다가 진시황릉 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병마용과 인사하고 버스에 오릅니다. 이렇게 힘들게 한자로 문자를 날리는 중국인을 보니 새삼 세종대왕에 대한 존경스러움이 마음에서 배어나옵니다. 진시황릉은 현재 높이 약 55m에 둘레 약 2km 정도의 야산 모양이며 도전을 위해서 아직 발굴하지 않고 있고 우리는 관람차로 릉을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는 진시황릉의 지하 궁전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하 깊은 곳에 구리를 녹여부어 기초를 다지고 궁전과 관청, 기이한 보물들을 가득 채웠고 도굴꾼을 막기 위해 쇠뇌를 설치했고 바닥에는 수은으로 강과 바다를 만들어 흐르게 했다. 이렇게 병마용과 진시황릉을 거쳐서 점심을 샤브샤브로 해결하고 양귀비가 있는 화청지로 건너갑니다. 당 현종은 나이가 들면서
평생의 연인이었던 무예비가 죽자 깊은 우울증에 빠졌었는데 때 환관 고력사가 당현종의 18번째 아들 부인인 양귀비를 소개하고 이에 반한 양현종은 아들에게서 그녀를 빼앗기 위해서 도교의 여도사로 출가시켜 신분을 세탁한 후에 자신의 후궁으로 책봉했다고 합니다. 화청지는 주나라 때부터 황제들의 온천지로 알려져 있었는데 당현종은 이곳 온천을 궁전처럼 꾸며서 정사까지 봤다고 하며 몸에서 냄새가 나는 신체적 결함이 있는 양귀비가 특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온천수가 나온다고 하며 당현종과 양귀비가 쓰던 연화탕과 해당탕도 보입니다. 한참을 이곳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MG 음악이 흘러나와서 그곳으로 가봤더니 중국 보이스 그룹의 댄스를 볼 수 있었는데 거의 모든 노래와 안무가 우리나라 그룹과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화천궁에서 열린 황실연회에서 춤추는 양귀비와 악기를 연주하는 당현종을 보면서 가면을 수십 번 바꿔가는 예술가를 끝으로 서안의 역사 탐방을 마치고 다시 공항으로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공항 화장실에서 깜빡 여권을 놔두고 와서 사색이 되어 뛰어갔더니 다행히 청소하시는 분이 여권을 찾아주셨네요. 그리고 이렇게 무사히 장가계에 도착합니다. 과연 장가계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선사해 줄까요? 천년의 잠을 깨어 위용을 떨치는 사령부의 흑빛 군대 병마용과 끝내 열리지 않아 더욱 신비로운 제국의 비밀을 품은 진시황릉을 지나 꽃모양 탕의 스민 배곡 같은 살결과 온천향기 아련한 화청지에 닿습니다. 푸른 벽돌 웅장하게 두른 서안대벽은 고성의 새벽을 묵묵히 지키고 황금빛 조명 우뚝 솟은 종로는 오늘도 타오르듯 시간의 중심을 엮어내며 그 아래 활기찬 회족거리의 붉은 연기 속으로 시안의 깊은 밤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장가계에서 뵙겠습니다.